이제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이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부산역 13,000, 이번엔 동대구역 앞에서 열린 이 탄핵 반대 집회에는 52,000명, 경찰 추산입니다. 이 축구장 3개 반 넓이인 동대구역 광장 건너편 도로까지 탄핵 무효, 윤석열 석방 등의 팻말, 태극기가 가득했습니다.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집회였는데 여당 의원 108명보다 파괴력이 더 크다고 하는 일타 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연단에 올랐고요. 이철우 경북지사는 애국가도 불렀습니다. TK 출신 윤재옥, 추경호, 강대식, 권영진, 김승수, 이인선, 우재준, 이만희, 정의용, 강명구, 조지현, 비례 이다리 의원 등 12명은 개인 자격 참석을 했어요. 자, 민주당은 극우 충성 다짐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여당 공당답게 극우 성향의 모든 세력과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광장 정치는 재점화할 조짐입니다. TK 여론은 이제 수치상 크게 이제 변한 게 확인이 됩니다. 지난 6일 MBS 조사 결과 TK 지역의 탄핵 기각, 그러니까 대통령 복귀를 바라는 거죠. 응답률이 6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12월 3주차 MBS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잘 됐다는 응답이 69%였는데 완전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도 권영세, 권성동, 투톱도 대통령 접견을 했죠. 개인 자격으로 했지만 또 오늘도 김기현 등 한 대여섯 명의 의원들이 또 접견을 하러 갑니다. 호준숙 대변인. 네네. 이거 국민의힘이 되게 뭐라고 할까요? 이런 여론의 급변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정치는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식, 정보, 판단의 수준이 세계 최고인데 지금 뭐 일부 극우다, 뭐 극렬 분자다, 어떤 언론들은 극렬 세력들이 모였다 이런 표현을 쓴 방송사도 있었습니다. 대구 집회에 대해서. 근데 정말 그 민심을 너무나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 민심이 이렇게 몰릴까? 그 대구에 5만 명이었다고 하죠. 경찰 추산이 5만 명인데 그날 저 이제 그 광화문에 그 방송하러 이제 오후에 가보니까 광화문에 모인 그 인파가 평소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추웠거든요. 그런데 그런 날씨에도 5만 명이 모였고 AI로 어느 언론사가 추산해 보니까 15만 명이다라는 이제 수치도 나왔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 전에 그 광화문 집회는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계 내부에서도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는 그런 그 기류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대구 집회, 그 전에 이제 부산 집회는 세이브 코리아라는 여기 이제 그래도 이제 극단적이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는 동의하고 이제 뭐 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극우다 이렇게 하면은 민심을 오독하는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탄핵 반대가 지금 이 TK만 높은 게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러냐? 저는 상식과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지금 그동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해왔었던 일에 대한 재평가와 재인식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어떻게 갈 것인가? 친북, 친중, 반시장 이렇게 이른바 이제 윤 대통령 표현대로 하면은 반국가 세력들이 주도하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매우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세력이 모이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 평가하고요. 전한길 씨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새롭게 평가하는 사람들의 뭐랄까 아이콘이랄까 상징 그런 존재이지 뭐 전광훈 목사가 선동해가지고 다 모였다. 전한길 씨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이것을 판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민주당은 이제 극우 성향의 모든 세력과 연결고리를 끊어야 된다. 국민의힘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주 부위원장. 그런데 네. 아까 이야기했지만 동대구역 집회가 이제 부산역 집회보다 더 커졌고 네. 어쨌든 탄핵 반대 시위에 참가하는 분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나온 분들을 전부를 극우 세력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걱정이에요. 그 많은 분들이 다 극우라고 본다면.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네. 있고 특히 또 앞으로 또 당분간은 그 집회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반드시 뭐 대통령의 복귀를 원한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지지한다거나 뭐 이런 분들만 모이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호 대변인 말씀 주신 것처럼 또 복합적인 또 복잡한 또 이해관계들이 또 있고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국면을 생각해 보면 탄핵 심판 절차가 좀 거의 막바지로 가는 중입니다. 이번 주에 사실 마지막 변론 기일이고 물론 한두 차례 더 잡힐 가능성 아직 남아는 있지만 2월을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2월 안에는 변론이 종결될 거고 뭐 빠르면 3월 초에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적어도 3월 중으로는 탄핵 심판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든 저는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기간 동안까지는 아마 뭐 이 탄핵을 반대하는 뭐 이런 집회들의 새가 더 불어나고 화력이 더 세질 가능성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탄핵 재판이라는 것이 뭐 여론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여론전에 불을 붙는다고 해서 이거로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국면이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위기의 상황이고 또 대통령이 정말 탄핵이 될 수도 있는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 그게 눈앞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이 위기 속에서 결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거든요. 제도권 내에서는. 그러니까 장외로 가고 집회를 통해서 새를 보여주고 거기서 메시지를 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국민들이 모이시는 거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모두를 구구라고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부분에 또 일견 동의합니다. 다만 여기에 국민의힘이 같이 하는 것 이거는 좀 다른 국면이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나가시는 것까지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 집회에 나서서 연단에 서고 특히나 뭐 이철우 경북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긴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나아가서 뭐 애국가를 개사해서 부른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 가서 굉장히 센 발언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제 국민들이 시시각각으로 다 평가하실 부분인 거고 저는 탄핵 결론이 3월 안에는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결정이 나고 나면 국민의힘에서도 어떻든지 간에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다시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오거든요. 사실 그때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멀리 가고 있고 어쩌면 돌아올 수도 없는 강을 건너가는 느낌이에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강 건너면 만약에 탄핵 결정이 확실해지고 나면 그때는 못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국민의힘 내부 지도부는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댓글 의견도 여러 가지 주셨습니다. 극우라고 말하고 싶을 거다. 그렇다면 극우도 우리나라 국민이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집회 5천 명 탄핵 찬성 집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개딸 동원 역할이 내렸는데도 이런 의견 주셨고요. 독버섯이 더 커지기 전에 정상적인 행정부 빨리 출범해야 됩니다. 이런 의견. 종교가 왜 정치에 앞장서는 건가 이런 의견 주셨어요. 이대로 두다가 나라가 두 동강 나뉠 듯하다. 이러다 내정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 주셨습니다. 그 박원석 의원님. 예. 어쨌든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전으로 이제 방향을 사실 몇 주 전에 틀었잖아요. 그렇죠. 이것과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헌법재판 그 과정에서나 혹은 형사재판이 시작은 안 됐습니다만 소추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법률적으로는 방어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 프레임을 계속 제시하고 결집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지난주에 그 홍장원 뭐 곽종근 등의 공작이다. 나는 인원이라는 말 쓴 적이 없다. 그래놓고 또 인원이라는 말을 계속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원이든 의원이든 요원이든 상관없이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의사당 내에 난입한 건 사실이고 그 전 국민이 지켜봤어요. 그 자체가 내란입니다. 때문에 이제 윤 대통령은 이제 법률적 방어보다는 장외 여론전 치중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탄핵 초기에는 그 내란 사태 초기에는 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 지지층이 결집을 했습니다. 뭐 여의도 집회 한 200만이 모이고 그 힘으로 이제 탄핵이 조기에 이루어진 건데 위기감이 커지니까 이제 보수층이 결집하는 거고 그걸 또 이제 보수 정치인들이 10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환길, 전광훈 이런 분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별로 그렇게 중요한 그 변인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국민의힘이라는 이제 여당이 보수 정당이 거기에서 끌려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아까 이제 우리 장 변호사께서 자칫하면 못 돌아온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그럴까? 왜 이제 인간적 정리를 내세우면서 그렇게 줄줄이 여당 의원들이 면회를 가고 이런 모습.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나 보수 지지층이 더 퇴행한 거죠. 더 극우적 성향으로 간 거고 오죽 사람이 없으면 갑자기 노량진에서
강의하던 사람이 나서가지고 보수 집회의 아이콘이 되고 아이돌이 되겠습니까? 적어도요. 박근혜 탄핵 때는 황교안, 또 김진태, 김문수 이런 사람들이 그 집회의 스타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난데없는 사람이 참신해서 그런가요? 보수 집회의 스타가 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걸 눈치를 보고 거기에 줄 서고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때 갑자기 급변침하려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하고 선을 미리 못 그으면 결국에 한 몸이 돼가지고 그냥 갈 거다. 그거는 대선에서 얼마나 선전하는가 여부를 떠나서 수권 능력을 갖는 상식적이고 건강한 보수는 괴멸이다. 그때는 이제 극우 정당이 남는 거다. 이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김경준 의원님, 그 박원석 의원께서는 이제 보수가 이렇게 좀 퇴행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국민의힘이 약간 극우 정당화의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근데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 반대 여론이 영남권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고, 이게 이제 약간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확산이 됐죠. 그게 나타나는 게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 예. 수치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나타나는 과정 중에 있죠. 이게 윤 대통령의 여론전이 먹혀든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1번 이재명 대표의 존재. 두 번째는요? 뭐 조국 장관이라든지 이 사법 절차에서 계속 거짓말을 했던, 또 한명숙 씨 심지어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그 기소했던 검사들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어떤 당론적 방침,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쟤네들은 국민을 속이는 집단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상황들, 거기에 이 동력이 있죠.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탄핵을 반대한다, 또는 윤 대통령님이 헌법재판소 심판장에서 하시는,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말씀들이 전부가 박원석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건 이제 정치적인 어떤 뭐 프로파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쏙쏙 받아들이는 배경들은 전부 그런 맥락 속에 있는 거죠. 근데 그 맥락 플러스 과거의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져 있어요, 보면. 이게 재밌는 게 미국이냐 중국이냐 뭐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1980년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평가, 시각, 그 아픔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안에 녹여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탄핵 반대 집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한 사람들, 탄핵 찬성 집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한 사람들, 참여하는 이유, 겉으로 보면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딱 이거 하나지만 속에 들어가 있는 동기들을 하나씩 끄집어 보면 그 1번 동기는 상당히 많은 다양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모순이 이 안에 극대화돼서 지금 녹여 들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네. 하여간 일각에서 민주당도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의 길을 가는 거냐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우려스러운 대목이 조금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그때 12월 3일 당시 당대표가 어쨌든 선제적으로 뛰어나가서 이건 위헌 위법의 계엄령 선포입니다. 그리고 군인 여러분들 돌아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대한민국이 더 이상의 불행으로 나가지 않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잖아요, 보면. 그런 걸 보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해서 의원들이 하고 있는 운동들이 우려스러운 대목이 없지는 않지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내에서는 큰 틀에서 자정력, 복원력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셨어요, 그 토요일 날 조선일보의 유현준 교수가 칼럼을 썼습니다. 네. 유현준 교수가 구독자가 136만이에요. 유튜브 예. 구독자가. 예. 대표적인 지식인이지 않습니까? 예. 정치 성향을 일절 드러내지 않았었는데 그 칼럼 내용 보고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 친북, 친중, 그리고 반시장 이런 우리 사회의 세력, 민주당이라고 쓰진 않았지만 사실상 민주당을 매우 아프게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런 내용이 왜 지금 나올까? 저는 그런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포착했기 때문이고, 그동안 잠재돼 있었던 또는 드러내지 않았던 그런 지식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의힘이 주도한다고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여론전한다고 되지가 않아요. 이 흐름이 시작된 게 41일이 넘었습니다. 올해 초부터예요.
그런 그 시민사회 주도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꺾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이 여기에 역행할 수도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계엄 잘 됐다고 한 적 없습니다.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분명히 선을 그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나타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그 거대한 민심의 흐름. 여기에는 저희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 민심아 왜 자꾸 그 강을 건너려고 합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국민의힘 너네라도 같이 건너지 말고 좀 너네 있어라.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극우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멸칭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호준석 대변인도 그렇게 꼭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건가요? 극우라는 그 기준이 뭐죠 대체? 극우라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폭력을 동원하고 이런 것을 이제 극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이른바 이제 진보라고 하지만 사실은 매우 좌파 그리고 건강하지도 않은 좌파, 친북과 친중 이런 그 이상하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이념에 치중돼 있는 분들이 이쪽을 자기네들 기준으로 보면 멀리 가 있다, 극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네, 댓글에 참담하다. 윤통이 탄핵 공작이라고 하니 모조리 달려 나온 것 아니냐 이런 거. 그런데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진보는 아스팔트 노인들이라고 폄하하는데 그럼 왜 그 많은 2030 청년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고 있느냐 이런 또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려할 만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2030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에 여론이 많이 분열돼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이른바 반중 정서 그 기원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어쨌든 중국은 뭔가 혐오의 대상처럼 이렇게 이제 사회 가정이나 사회에서 그렇게 이제 주입됐거나 교육됐던 이런 게 있는데다가 또 이제 요즘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찍이부터 온오프라인 망라하고 글로벌한 이런 경험이나 체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어쨌든 뭐 중국인들의 매너 없음 이런 거에 대한 본인들의 정서적 반응 무엇보다도 비자유주의 사회에 대한 어떤 이 반대 이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게 선진국 민주주의에서 태어난 청년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다 이제 중국이 커지면 그게 우리한테 전략적으로 유리했지만 이제는 약간 제로섬 게임에 들어가 있잖아요.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 이런 거에 대한 견적이 복합된 것 같은데 간단히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 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설득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 그냥 뭐 청년들까지 다 그거다 이렇게 싸잡아 치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